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민선 8기 마무리를 앞두고 벌이는 사업이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이달 중 개최하는 신청사 개청 행사비는 청사 건립기금을 사용하고 시정백서 제작은 외지업체에 맡겨 부적절하는 지적입니다. 시의회는 빚을 내서 짓는 신청사 행사에 기금을 쌈짓돈처럼 쓰고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산시가 9년 만이 발행하는 지방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는 국비와 연계된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빚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구조는 재정 건전성을 침해하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신청사 준공 행사를 열고 시정백서를 발간하는 등 민선 8기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건립기금을 행사비로 사용하고 시정백서 제작은 외지 업체에 맡기면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빚을 내서 짓는 신청사인데 기금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고 지역업체를 소외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습니다. 막바지 2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익산시 신청사. 익산시는 이달 중에 준공기념식과 전국노래자랑을 열기로 했습니다. 소요 비용은 1억 3천만 원. 그런데 익산시의회가 절차적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사 건립기금을 행사비로 사용해 목적을 벗어났다고 봤습니다. 더욱이 기금운용계획안과 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에도 이 같은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꼼수 예산 편성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정작 꼭 반영돼야 할 그러한 예산들은 뒤로 미뤄지고 몫에 맞지도 않는 이런 축제성 행사 예산을 눈 가리고 앙호하듯이 기금으로 준공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이에 대해 익산시는 관련 규정상 청사 건립기금을 행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사관리기금 거기에 이제 시설부대비가 있거든요.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행사성 경비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500억 원이 넘는 빚을 내서 짓는 신청사인 만큼 공사비 절감이나 부채 상환에 사용했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기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쌈짓돈처럼 쓰여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익산시가 5천만 원을 들여 발간한 시정백서. 수의계약을 통해 지역업체가 아닌 충남업체가 만들었습니다. 익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 우선을 강조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관내 업체들이 여기에 세금도 내고 고용도 해서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버팀목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고. 좋은정치 시민넷이 계약 내역 정보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익산시 계약부서의 전체 규모는 2,381억 원, 이중 관내 계약 비율은 49.1%로 절반을 넘지 못했고 나머지는 도내 또는 도외로 유출됐습니다. 특히 익산시의 관내 계약 비율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관내 계약 비율도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익산시 같은 경우는 2025년도 계약 현황을 분석을 해보면 2024년도보다 6%포인트 정도 줄었습니다. 민선 8기 마무리를 앞둔 익산시. 그러나 각종 기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낳고 눈총만 받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안호영 국회의원이 입장을 바꿔 전주 완주 통합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안 의원은 오늘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가 강화되는 방식의 상생 통합을 목표로 전주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완주군민과 완주군 의회, 전주시민과 전주시 의회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통합 작업을 마무리 짓도록 적극 추동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광주가 행정통합 시 요구했던 농림축산식품부 이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을 통한 농림부와 문화부 이전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부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외에는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없으며 향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이 통합 새만금시 구상과 관련해 도지사 출마 예정자들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전남, 대전 충남 등 인접 광역권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북은 전주 완주 통합이 무산된 데 이어 새만금은 지자체 간 끝없는 분쟁으로 행정력은 소모되고 있으며 통합 논의는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지사 출마 예정자들은 군산, 김제, 부안의 행정통합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원택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을 조속히 개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전주 완주 통합은 3측 가운데 첫 지자체 간 통합 추진이자 중추도시 조성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상징적이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도민들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응답과 국가 차원의 발전 방향 제시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익산 명예 시민이 됐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익산의 가치와 미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알린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김 총리는 최근 공개 발언을 통해 정계 은퇴 이후 거주하고 싶은 도시로 익산을 지목하며 쾌적한 정주 여건과 안정적인 도시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군산시가 2027년산 공공 비축미국 매입 품종으로 신동진과 수광2를 선정했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늘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 비축미국 매입 품종으로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진과 수광1은 군산의 기후와 토양에 대한 적응성이 우수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균일한 품질 확보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기존의 매입 품종 가운데 하나인 해품은 2026년까지만 매입됩니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례 보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차관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연 2% 이내의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희망 더드림 특례 보증을 4년간 2천억 원 규모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폐업 정리 비용과 재창업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희망 리턴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산시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9년 만에 지방채를 다시 발행합니다. 시는 국비와 연계된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빚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구조가 재정 건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편성한 올해 본 예산은 1조 8천억 원. 지난해보다 8.7%, 1,453억 원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지방세 감소로 인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의 지방채 발행은 지난 2017년 이후 9년 만입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15개 사업, 577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20억 원과 나운살동 도시재생 인정 사업 16억 원 등 2개 사업은 이미 승인돼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13개 사업은 아직 행정안전부의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채 발행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은 공원 사유지 매입 148억 원이고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 50억 원, 월미명산 전망대 조성 30억 원,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센터 건립 40억 원 등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들이 모두 신규가 아닌 계속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국비 보조금이 연계된 사업이긴 하지만 기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빚을 내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부채 의존도가 커질 경우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800억 한도에서 570억을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재정 운용을 제대로 못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매칭 사업비 부족이고요. 그게 단연도 사업이 아니라 4년, 3년에 계속된 사업들인데. 이에 대해 군산시는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연차별 재정 계획에 따른 것으로 재정 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9년 만에 다시 발행하는 군산시 지방채. 지역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전북도가 고창의 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전북도는 고창의 한 양돈 농장에서 폐사 신고가 들어와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을 확인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는 첫 사례이며 전국에서는 5번째입니다. 도는 사육 중인 돼지 18,00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반경 10km 안에 있는 농가 10곳 42,000마리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뇌물로 수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3 항소부는 지난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 전 사무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군산시가 발주한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가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향나무와 50만 원 상당의 주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쯤 군산 삼북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거주하던 60대 남성이 연기를 마시고 팔에 1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A씨가 자체 진화했으며 소방서 추산 49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휴대용 부탄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심정지 환자의 회복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 회복률은 16.1%로 전국 평균 10.9%보다 4.5% 높았습니다. 자발순환 회복률은 심정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아 호흡과 맥박을 되찾는 것입니다. 전북도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 질환을 기존보다 75개 늘려 1,300여 개로 확대합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가운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는 요양급여 본인보담금과 간병비, 특수시기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설 연휴 때 도내 섬을 찾는 귀성객은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13일부터 18일까지 엿새 동안 섬을 찾는 귀성객은 하루 평균 508명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하도록 특별교통 대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지자체와 협력해 운임의 반값을 지원하고 군산 연안 여객터미널 주차장 이용료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군산의 악성 미분양 주택이 한 달 동안 8가구가 더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준공 이후에도 팔리지 않은 군산의 악성 미분양 물량은 311가구로 전달 303가구보다 8가구 늘었습니다.
전체 미분양 713가구 가운데 44%가 악성 미분양입니다. 도내 전체 미분양 주택은 2,597가구로 익산이 890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안호영 의원이 전주 완주 행정통합에 적극 나서기로 하자 이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한 지역 정치권의 용단이 전북의 미래를 바꿀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또 우범기 전주시장도 2일 입장문을 내고 전주 완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행정통합 찬성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상공회의소도 2일 성명을 내고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안호영 국회의원의 책임있는 결단을 환영하며 전주 완주 통합이 전북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가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의 금융기관 대여금고 12개를 압류했습니다. 이는 고액 상습 체납자가 전국은행 연합회 소속 금융기관에 보유한 대여금고를 전수조사한 결과로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것입니다. 도는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귀금속과 유가증권 등 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체납 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여금고는 화폐와 유가증권, 귀금속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일부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수단으로 악용해왔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농생명과 바이오 식품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기업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자금과 수출, 인력, 장비 활용 등의 어려운 점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밀착 지원 체계를 가동합니다. 또 현장 컨설팅과 분야별 지원 상담을 위한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며 상시 상담은 전북 바이오 융합 산업진흥원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오늘부터 청년 소상공인과 농업인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이나 농업 경영주 가운데 올해 출산한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본인이 출산한 경우 출산급여 90만 원이,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지원금 8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부부 중복 지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익산시가 올해도 동산동 올리브 약국을 공공 야간 심야 약국으로 운영합니다. 야간 심야 약국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이 약국에서는 의사 처방전에 따른 전문 의약품 조제와 긴급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군산 선교역사관 초대관장에 서종표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전킨 기념사업회는 지난 31일 서종표 관장에게 취임패를 증정하고 기도원 새만금 캠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전킨기념사업회는 군산 선교역사관의 자료 수집과 관리, 보존, 전시를 담당하고 기도원 새만금 캠프는 성경 배포와 신앙광자 등 연구사업에 참여합니다. 또 기독교 문화 행사와 지역 봉사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산불 방지 대응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농업인 교육관에서 산불 방지 발대식을 갖고 감시원과 대은당 등 100여 명을 위촉했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2인 1조로 움직이며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칩니다. 익산시는 또 함라산과 천호산, 용화산 등 6곳에 무인 감시 카메라를 운영합니다. 익산몰을 통해 설 선물을 구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오는 12일까지 익산몰 설맞이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기획전 품목은 사과와 배, 고구마, 혼합 선물 세트 등으로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구매 금액의 5%는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또 전국 무료 배송이 지원됩니다. 군산시가 농업인 실용교육을 운영합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내일부터 오는 11일까지 12개 읍면동에서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은 우수 벼 품종 소개와 병해충 예방, 농약 안전 사용법 등입니다.
또 농기계 안전 사용 요령과 저탄소 농업 실천 등의 안전 교육도 이뤄집니다. 군산시 농업인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농촌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영등 이동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펼쳐졌습니다. 영등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오늘 한부모 가정 등 40세대에 다이로움 카드 10만 원권을 전달했습니다. 군산시 보건소가 이달부터 12월까지 워크온 챌린지를 운영합니다. 이 챌린지는 스마트폰으로 걷기를 쉽고 재밌게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월별 미션에 도전하는 방식입니다. 참여는 워크온 어플을 다운로드한 후 가능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익산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한낮에는 5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내린 눈으로 당분간 빙판길과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익산은 목요일까지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다가 금요일부터 다시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군산도 금요일부터 강추위가 찾아오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